해놨어. 네. 저는 되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각자 어떤 대답을 할까? 라는 측면에서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좀 제가 영상 찍었던 방법으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우리 이미혁 선생님부터 그냥 순서대로 가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네. 빨리빨리 진행하죠. 네. 가면서 봐라. 제가 블로그에다 네. 저도 지금 좀 바빠가 블로그에다가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괜찮아요. 화면을 블로그, 예, 블로그 공유하셔도 돼요. 교수님 시간을 얼마나 주시나요? 마음대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뜨죠? 그 옆에 있잖아요. 참석자 옆에 세음악학원 블로그. 위에, 맨 위에, 예, 예. 그거.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제가 이제 좀 글씨를 좀 키워주세요. 크게 할까요? 예. 아니, 그거 냅두고요. 네. 그건 냅두고, 밑에 컨트롤 누르고, 예? 마우스에 있는 그 스크롤 있잖아요. 위로다 네. 올려보세요. 그 말고 반대쪽으로. 예,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조금만 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가 또 배우네, 그죠? 네네. 그럼요. 저는 제가 또 일정이다 보니까 맨 앞에 그 프롤로그를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김일 교수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우리는 네, 책에 또 다 있는 건 있는 거고, 이거를 또 같이 한번 나누고자 싶어서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보통 그냥 북리뷰 할 때는 책에 있는 문장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거는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뭐 실행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사실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다른 책하고 차이점이 그거구나. 글만 적지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했다, 이 책이. 제가 그렇게 네, 적어놨고, 보통 책 북리뷰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면, 모닝캐스트는 생각을 하고 실행하게 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둔 두 가지 선물. 이 말도 그죠.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을 이제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다. 어느 독자의 메일을 받고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이 말이 되게 또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민기 교수님께서 또 낼 이런 수도 없고.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쌓아서 책을 완성 한 권을 다 적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도 그냥 무조건 읽는 것보다도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단어 두 가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뭐 책 좀 읽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생각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이 책이 너무나 힘든 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진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너무나 그죠? 이 말도 제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정말 생각할수록 중요한 말이었더라고요.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은 언제나 답보다 중요하고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된다. 우리가 늘 외치던 말이지만은 제가 또 오늘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적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책을 읽는 것도 모든 하는 행동을 정말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느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 진짜 가족도 아닌 나 자신. 여기서 또 그런 말이 나오고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이 시작된다.
어떻게 되냐? 목적 지향의 삶을 살게 되고 책임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그다음 인간의 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안테나를 채우고 정보를 수집한다. 막 이런 말들 속에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북립을 한다는 그 생각하에 초점이 그냥 어떤 질문을 할까 그거 하는 것처럼 요 문장에서도 모든 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 중요한가를 또 한 번 더 느끼는 문장이었습니다. 질문 속에 탄생된 책. 이제 책에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 좋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읽게 할까 그 생각에서 이 책이 탄생되었다고 했고 뭐 실행이 답이다 표현의 사랑이다 다 우리를 실행하게 했고 진짜 그 1% 생각에 각종 모든 그 책 제목도 그렇고 우리를 진짜 좀 실행하고 생각의 각도를 바꿔서 움직이게 하고 이런 책들 제목에서도 임미 교수님은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걸 저는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공동 저자가 되어주기를 되게 와닿더라고요. 마음 내키는 대로 어느 쪽을 펼쳐도 읽어도 좋다. 진짜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펜을 반드시 들고 읽기 바란다. 새겨두고 싶은 내용을 밑줄 긋고 별표, 느낌표,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라. 책 여백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보거나 나만의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해도 좋다. 예. 또 투데이 리뷰 질문에 관해서 실천할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도 좋고 모든 내용들을 정말 그 책의 여백에다가 다른 책보다 좀 여백이 많으니까 자기만의 생각 아니면 필사하고 싶은 거를 진짜 좀 적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저는 와닿았어요. 진짜 그냥 책을 우리가 많이 읽는데 그 책 속에 한 권을 읽고 내가 거기 한 가지라도 정말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많이 적고 같이 공동 저자가 된다는 그런 기분으로 프롤로그를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냥 제가 이제 중간이었으면 이거를 놓쳤을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딱 한 번 더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1번 질문에서 보면은 방향,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해볼까? 이제 이럴 때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거든요. 만약에 컨디션이 좋지 않고 좀 뭐 어디 힘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제일 많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때 뭐 막 두들거리고 짜증내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평화롭다. 자, 그런 데서 지혜를 많이 얻게 되고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닌 지금부터는 핵심 문장을 찾고 나의 생각을 더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 문장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시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허리가 너무 제가 이제 그 레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허리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앉아있고 이러면 힘드는데 마라톤을 하고 나니까 그 마라톤을 나가기 위해서 막 뛰고 나니까 진짜 감쪽같이 안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막 뛰고 이러진 안 해봤는데 아들도 어머니 그냥 걷지 말고 좀 숨가쁘게 뛰세요 해서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뭐 이렇게 뛰도 되나 걱정보다도 진짜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했고 나이가 많아서 뭐 환경 탓이나 변명하고 불평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진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와닿았습니다. 결코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한 일 중에 지금이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손녀와 소통하기 위해 어린이 책 그리고 영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용기를 좀 더 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읽고 글을 쓰는 것처럼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용기를 가졌다. 이제 우리가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은 절대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저도 이제 이 말을 믿고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정신없이 일하는 대신. 제가 이제 사실 한 6년, 7년 전에 아팠죠. 위암 수술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학원도 하루 쉬면 안 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열심히 했고, 딱 아프고 났을 때, 그때 진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제 너가 좀 쉬어야 돼. 딱 그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너그러워졌고, 주변을 좀 편안하게 바라보게 됐고, 뭐,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꼬임 이런 게 저는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하루 주어진 시간에 인간관계가 꼬여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은 저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내가 지금 책 읽고 행복하게 뭐 산책하고 이렇게 보내도 바쁜 시간에, 정말 보람되게 보내도 바쁜 시간에, 그런데 시간을 진짜 소비하고 에너지에 있기는 거는 너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럴까?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뭐 있고 어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좀 피해가고 싶었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미래를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책하고 관련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책 얘기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 이게 이제 뭐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 매일 글쓰기, 예. 그리고 일만 하지 말고 가끔 멍 때리기. 진짜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글을 쓰면서 좀 더 깊이, 의미 있게, 예, 또 내 글쓰기는 항상 희망을 전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육하원칙해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데, 하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모든 것을, 그들의 이름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육하원칙 있죠. 6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나에게 모든 원하는 답을 다 주었다. 저는 이 명언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생각하구나.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어요. 다른 거는 좀 많이 봐도, 요즘에 제가 그 명언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내용을 좀 외우지는 못해도 좀 익히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매일 잠에서 깬 5분, 잠들기 전 5분.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뭐 산책하러 나가고, 뭐 그냥 이제 11시 반 이제 자야 될 시간이라 하면서 잤는데, 아, 그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지?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뭐를 좀 의미가 있지?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하게 되니까. 5분이면 잠깐 잠드는 시간이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서, 아, 그럼 내일 내가 요 일에 좀 더 집중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던가? 하루를 돌아보며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남는 것. 제가 생각했는 이야기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때 우리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병실 침대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평소 때는 그리 못하다가 진짜 아프고 힘없고, 그럴 때 내가 정말 뭐 사랑한다, 좋은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 내용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평소 때 좀 많이 표현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예,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가. 저는 그냥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에 산책하면서 길가에 그런 꽃들, 나무들 보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도 되게 나한테는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뭐 멀리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런 데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하루에 그냥 어떤 뭐 그런 거 없이 되게 그냥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산책하고 이러면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또 상쾌하고, 그러면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꼬여, 아까 얘기했어요.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아까 앞에서 먼저 나눴네, 그죠? 활기차게 신나게 살아봐도 바쁜 세상에 왜 꼬여온 시간을 많이 보낼까?
그다음에 7번째는 반영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막 내가 부들거리고 막 누구를 막 진짜 사람 없는 데서 좀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게 나도 돌고 돌고 다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막 앞에서는 잘난 척 뭐 오만 큰 하는 것처럼 해도 뒤에 가면 그게 언젠가 다 돌고 돌아서 참 말이라는 게, 그리고 또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 자존감, 또 자신감, 그리고 또 저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자기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딱 아니야. 저런 사람이야라는 그런 신뢰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면의 깊이가 있는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각, 무엇을 먼저 보는가? 진짜 그 먼지 낀 창문을 보고 두들거릴 것인가? 진짜 우리는 그 풍경 자연을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교통사고가 나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그리고 컵에 물이 남은 거를 봐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뭐 하여튼 또 비가 오니까 짜증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비 오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감성을 자극해서 우산 속으로도 나가는 그런 생각이고, 같은 값이면은 좋은 쪽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학원이 제가 좀 오래됐다고 많이 좀 우리 가족들한테 투덜투덜 했는데 지금은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좀 더 정겹게 의미 있게 이제 꾸며서 좀 또 오래된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생각이 바뀌니까 또 그렇게 행복한 시각으로 바라봐지더라고요. 내면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 말의 힘, 혼자 말의 힘. 우리 교수님 김희 교수님 맨날 산에 가서 된다 된다 다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외치는 것처럼, 이런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 내면을 조종하고 그 말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은 떠들어도 돼 해도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말은 정말 나에게 대단한 힘을 준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0번째, 원인.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진짜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 나에게,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네. 그리고 이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여기 공자가 이야기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고, 우리는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성공자이길 바랍니다.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좀 소비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바쁘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았지만 다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네,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지금 하나 적었는데 이게 안 적혔어요. 제가 오늘 그 명언 하나가 와닿는 게 맨 마지막에 하려고 준비했는데 여기 안 적혔어요. 근데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수고가 많지 않은 자에게 인생은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 호라티우스. 음, 예. 이게 이제 이 책에 제가 왜 이 문장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싶었냐면,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문장마다 다 생각해야 되고 책에다가 막 오만 낙서를 다 해놓고 적어도 말이 그냥 뭐라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좀 질문 속에서 좀 사실 힘들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맞아, 딱 이 문장이야, 이 명언이 딱 맞아. 수고가 많지 않은 자에게 인생은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 이 문장이 좀 의미가 와닿아서 마지막으로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그, 어, 잠깐만 잊어먹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민규 교수님이 이제 다른 독서 모임에서 자기들 스스로 서평을 이렇게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생따에서도 서평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 출판사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예, 일단 한번 저희도 신청하고, 어차피 저희는 나중에 모시려고 했더니 거기는 미리 예, 신청을 해서 미리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정에 잡혀 있는데, 여튼 저희도 한번 저희 일정대로 한번 하든지
예,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평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쓰고 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우리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되신 분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 그 다음이 김석기. 그 조혜숙 선생님은 뒤로 한다 했으니까 우리 이용규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저는 뭐 7분 50초 만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뒤에 7분 50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 넉넉합니다. 지금. 뒷분들을 위해서 아, 화면 뒷분 공유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왜 몇 또 분 시간을 걸렸습니까? 재놓고 그러시는지 야, 지금. 양보는 손해지심입니다. 아니 네, 손해를 보지 그 마세요. 11시까지는 안 가야 되니까 아, 지금 이제 8시 50분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몇 분 그 저기 걸렸어요? 우리가 저는 몇 분 걸렸어요? 저는 시간을 못 재봤어요. 뭐 예, 한 여하튼 두 자리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145가지인데 제가 맡은 거는 이 10가지밖에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빨리 오늘 저희 40가지 정도뿐이 못 하니까 걱정하지 네네네네 마시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공유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10가지 10가지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요 10가지 내용에 이 명명, 요 실험, 그다음에 존재, 그다음에 시작, 그다음에 쓸모, 그다음에 이 초월, 요 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여기 있어요. 여행, 조화, 그다음에 광명,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요 10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민규 교수님이 그 왜 공제자가 되라고 한 이유를 제가 이제 프롤로그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네가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책을 완성해라. 이 단순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더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일에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명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프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미워 죽겠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틀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딘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을 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집안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손에 꼽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그 아픈 게 친구들이 그렇게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배신을 때리고 이렇게 갔을 때 왜 그랬을까? 그걸 알아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알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았다. 내가 그걸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어, 이, 이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나하고 그 친구하고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알력이 심했지 않았겠나.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나는 부러울 것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저 친구가 지금도 디스하면서
그 몹쓸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맞아.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이래 생각하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았겠나.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언뜻 나서, 지금 이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사회적으로 사귄 사람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이걸로 해가지고 훅 털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험이라고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실험인데, 5가지 감사일기 쓰기. 제가 이 감사할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감사를 안 했더라. 어머니가 지금 그 인천의 그 신모년 요양원에 이제 그 계신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돼서 참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다 포용을 해줬다. 그래서 10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상투적인 거 이런 거 다 적다가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지금 국민학교 때죠.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 창고에서 산다고 어디 거짓말 시켰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고서도 이 그냥 줬더라.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우리 뭐 집이 가난하면서도 남이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뭐 없어도 나누는 이런 내용이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그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러 가면 시간도 없는데 왜 왔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 그래서 뭐 적어도 100가지가 넘을 텐데 이렇게 숙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평을 하는 것보다 에몬스 교수가 한 실험에서 감사하는 일기, 매일 감사하는 일기를 5가지 쓴 인재가 나중에 굉장히 큰 이름을 이뤘더라. 비교 대상 우위에 있어서 됐더라. 저 역시도 지금 매일 지금 2236일째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도 감사 일기를 5가지까지는 못 써봤는데 오늘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오후 4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날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지금 생따에서 이 불량 학생으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불리워질까? 내 못에 이제 뭐 나는 사는 거고 또 나이살이나 먹고 했는데 뭐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가 없겠지. 그래도 나는 멋있는 어른이라고 기억되고 싶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갑도 먼저 열고 말을 적게 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잘한다는 멋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바람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4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 기다리는 사람, 저 사람은 빨리 퇴근하지도 않고 직장에서 이렇게 나를 디스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상사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도중에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시작해 볼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늘 거리 감각을 두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날 격일제로 근무를 하니까 하루 걸러 하루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양평을 갔다 오면 한 120km를 타요. 그런데 8당까지 갔다 와야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갔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웅일산을 지나고 8당 양수역, 이신원역 해가지고 양평역까지 가서
돌아오는, 그래서 좀 뿌듯해 하면서도 파김치가 되는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행동 반경이 넓었더라. 그래서 성취욕이 거기에 더 가지 않았겠나.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얘기한 사례 중에 이 미국을 동서횡단하는 할머니가 처음에는 손자가 어, 운동화를 사줘서 마을을 한 바퀴 돌기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마을까지 가보자. 이웃 도시까지 가보자. 그러다 보니까 동서횡단을 하게 됐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뭐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됐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일단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썰무는 정말 내가 지금 존재 이유가 뭔가, 회사는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있는가, 정말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런 내용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족하고 동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아직까지는 쓸만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공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례에 이 사람을 떠올리면 짜증나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인지 하는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월에 가서는 정말 오래전 일 중에 지금 생각하면 별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너무나 심각했던 일, 은퇴를 해보니까 이 직급이 높고 낮고가 아무런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었더라.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이, 그때는 죽고 싶어 가지고 막 한강에도 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눈에 밟히는 새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가. 시간적 거리두기는 인간의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초월 능력, 시간적 거리두기는 꼭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좌절했을 때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점이 있었는데, 지난 4월 달에도 베트남을 갔다 오고, 5월 달에 대만을 갔다 오고, 6월 달에 방콕 파타야를 갔다 왔는데, 꼭 그렇게 해외를 갔다 와야 뭐 여행이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에도 내가 안 가본 곳이 너무 많다. 집사람하고 그제 휴일날 불암산을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좋은 곳이 너무 많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관점을 바꿔서 낯익은 곳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화 부분은 스탑 앤 레스트라고 그랬는데, 요즘 나의 일상은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단락을 보고 나는 너무 스탑을 안 하고 계속
그거만 외친 거 아닌가. 스탑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이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겠느냐. 이제 사례에 검고 줄처럼 돌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다. 이 검은고를 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팽팽하게 하면은 엉뚱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기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각종 챌린지를 작년도 365일하고 지금까지 합쳐서 1550일을 계속적으로 이 블로그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저녁으로 학습을 1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너무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돌아보게 되고, 스탑하고 레스트하고 생각하고 멍 때리는 머리를 좀 더 시켜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탑 앤 레스트가 좀 더 유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에 대해서 이 헬렌 켈러의 사례를 들어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감사함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아까도 어머니한테 10가지를 감사를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기가 있어서 오늘 폭염에 나무 그늘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가 옆에도 줄줄이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런 것을 깨닫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왔던 게 너무 죄스럽더라. 그래서 앞으로 감사 일기는 5가지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10가지 중에 마지막 기도.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오늘은 무언가를 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볼까. 자, 접시를 닦을 때 그냥 닦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닦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 왜? 일본의 와타나베 가지코 수녀가 접시를 닦는데 원장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 접시를 닦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닦지요 그랬는데,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오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데서 드디어 이 가즈코 수녀가 소위 말해서 이 필이 왔다는 거죠. 통달의 기회가 와서 그 이후에 아주 큰 이 수녀가 됐다는 그런 내용.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하고 관계 있는 여러분들이나 손길이 닿는 분들이 좋은 일이 늘 생기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 두 분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게 어떤 걸 느꼈을까요, 우리 주인숙 선생님? 잘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어려운 걸 묻지 마세요. 잘 어,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네. 참 자신에게 질문을 잘하면서 잘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네, 본 받아야 되겠다. 돈 롤 받아야 모델로 삶아야 되겠다. 돈 받아야 되겠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돈 받아야 되겠다. 네, 돈 드리겠습니다. 500원. 네, 500원. 네, 좋습니다. 우리 100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성덕 선생님이 좀 어떠셨어요?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요. 크게 좀. 아, 그래요? 이걸 끼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 그 아마 목소리 좀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아니요. 작은 거예요? 아니요, 예, 작은 거예요. 지금 들리세요? 예, 지금 네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아, 네. 아, 항상 모범적인 두 분이 발표하셔서 저 항상 이게 저는 그냥 가능한 한 반성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요. 아니, 반성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반성할 이유도 아니,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두 분이 들으면 항상 뭔가를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잘못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잘한 것만 아니요. 자꾸 아니, 내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되게 모범적으로 잘하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저 6학년들만의 그 공감대가 있는가 보죠. 예. 이 나이 되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그런데다 월등히 나으시죠. 그런데다가 이제 다음에 또 나는 어떻게 발표하지? 생각이 없는데 근데 생각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어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깊이 생각 않고 그냥 대충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생각 주옥 없이 같은 사는 것의 모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옥 같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지 같은 얘기를 주옥같이 알아듣으니까 참 감사하네. 무슨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세요? 되고. 주니까. 진짜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옥같이 알아들은 겁니다. 네, 전 없는 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최성경 선생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발표하기 전에 잠깐 먼저. 네. 저는 이제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책을 사실 제 파트만 아까 급하게 읽었기 때문에 직전에 그래서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책 눈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짧으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질문 읽으면서 되게 와닿는 거에 또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면서 들었는데 되게 저도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답을 적어 봐야겠다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작게 왜 명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와닿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걸 책을 동시에 읽으니까 또 더 와닿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책 내용이 쏙쏙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지금 발표 들으면서 한 권에 다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 포스트잇 붙여놓은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저의 답을 적어보면서 좀 정리해서 그 뭐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이렇게 해서 좀 한 페이지씩 올려봐야겠다는 책 받고 나서 사실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하나씩 올렸어야지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못했었는데 아까 제가 제 거 정리하다가 하나 되게 와닿는 거 이제 인스타에 바로 올리고 나머지 정리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기 교수님이 이제 금방 저한테 아직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아침 7시 30분 지금 그러니까 8시 됐네요. 8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서평 원하면 출판사에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줌 주소를 딱 보내드렸어요. 깜짝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교수님, 그럼 월요일에 출판사와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줌 깜짝 모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참석하신 분들께 모닝 퀘스천 읽고 느끼고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게 또 우리 또 중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꼭 작은 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셔서 지금 참석하시는 모임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안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잠깐 교수님하고 필라델피아에 계시는데 지금 또 저희 깜짝 생방송 쇼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들어오실까 하고 계속 제 카톡을 보나 했는데 보고 나서 한참 답이 없어서 보니까 글을 쓰고 계신 거였어요. 이렇게. 네. 네, 하여간 어떻든 참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또 우리 형 참 대단한 분이죠. 네. 여기다가 이용규 선생님이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하드 카피 떠가지고 바로 보냈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싱크와이즈로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해서 보내니까 교수님이 또 다르게 보시잖아요. 쟤네들은 책 나오자마자 독서 모임 하냐? 그리고 서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독서 모임 하고 있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이제 습관 챌린지도 하고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한번 상황 보고요. 8월 초에 교수님 하여금 모실 수 있으면 우리 특강 한번 해달라고 토요일에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우리 이 책 다 끝나기 전에 끝날 때쯤 늦어도 다음 주에 끝나니까 미리 말씀드려서 27일 날 귀국하신다 했으니까 29일 날은 바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쯤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최성현 선생님 이제 또 발표해 주시면 미리 준비를 엄청 빨리 하셨네요. 이거는 또 뭐예요? 잠깐 읽었다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씩 저기에 올라가는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저희 만드는 김에 인스타에 다 올리는 하루에 거네. 하나씩 인스타나 이거 되게 좋다.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네.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84쪽부터 103쪽까지 첫 번째 게 이제 저는 도력이었는데 네. 여기 이제 에피소드가 제자가 스승한테 18년 동안 수련해서 이제 겐지스 강을 건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겐지스 강 건너는 뱃삭이 얼마지라고 하니까 18루피래요. 그러면 그냥 18루피 주고 건너면 되는 걸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뭘 할 건지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요즘 좀 글 쓰는 게 좀 시들하고 이런 게 원고나 어디에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이제 이거 했다가 약간 이거 끝나면 이거 원고 써야 되고 약간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또 한 가지에 또 집중 못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려학교 운영은 이제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연구나 교무부장 그다음에 교감, 교장 이렇게 가려면 학교 행정적인 업무도 이제 알아야 되고 지금 또 실천교사 이런 활동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 최근에 왜 좀 안 좋은 소식 있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단체 입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법률적인 건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그런 역할을 내가 또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제 오늘도 약간 좀 무기력한 것도 많이 느끼고, 저는 이제 뭐 수업이나 이런 학급 경영 이런 거에서 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교직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아서, 어쨌든 앞으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후배들이 또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했을 때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해서 키워드는 평화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보다 제어로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상해 본다면, 그래서 뭐 법정 스님이 여기는 이제 운전하는 상황을 나타냈는데,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 운전을 한다면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교육계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 지금 약간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 뭐 답은 없지만 이따가 이제 10시에 실정교사 이제 회장님하고 운영진하고 조금 급하게 그냥 임시로 이제 줌해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해안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서 입까지 거리해서 지금, 키워드는 지금인데, 이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가족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도 팔자다 해서 키워드가 걱정인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부질없는 걱정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걱정은 소용이 없고, 걱정의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평소에. 주변에서도 다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한테, 학교 쌤들도 되게 긍정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어떻게 이제 이 교육직 이전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권보호법을 제정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고. 근데 그 법률을 제정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가,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 요구를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면을 찾는 거, 그런 게 조금 되게 답답하다는 좀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해서 키워드가 사연인데, 이제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일은, 제가 이제 그 고려학교 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를 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상업적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상업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회비 2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선생님들 모임도 하고, 뭐 약간 제가 이제 운영진 수당처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려학교 일로 뭐 서울 가거나 할 때는 사실 저는 이제 교통비를 회비에서 받는다든지, 사실 그 정도는 해야지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고려학교 그 시간을 거의 매주 화요일마다 2~3시간씩 빼는데, 근데 그 시간만 빼는 게 아니고 저는 준비하고 기획하고 뭐 그걸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받쳐줘야지 제가 지속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시간에 제가 개인 강의를 2~3시간 매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랑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근데 되게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공지 올리고 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런 거, 교사가 그러니까 이런 활동한다는 자체를 상업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은 그 아시지만 같이 하던 분이 왜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제가 중등학급 경영책이 이제 선생님들 사례가 몇 국지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공저 개념이 아니고 사례를 받아서 들어간 거고, 저도 이전에 다른 공조책에 들어갈 때 그냥 저는 뭐 하나도 대가받지 않고 그냥 제 사례가 그 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약간. 그다음에 그 취지에 공감해서 뭐 드린 적도 많고,
저는 사실 그런 취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뭐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오해해서 생긴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떻게 괘씸하게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도 사실 막 들고 했었거든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챙겨주고 했는데 그런 일로 나를 되게 오해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 괘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뭐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은 이제 그 입장에 안 있어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턱대고 이렇게 뭐 이제 서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은 그분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분들은 그럴만 하겠지. 앞에도 보면 계속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뭐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이만하면 잘했다고 격려, 키워드가 격려고 이만하면 잘했어라는 건데 요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자는 시간이 애 때문도 그렇고 이제 늦어지면서 뭐 새벽에 그렇게 일찍 예전처럼 뭐 5시나 이렇게는 모두 일어나는 날도 많은데 그래도 뭐 감사일기나 긍정학원 쓰고 이제 하루에 10분이라도 지하철 안에서 책 읽고 이제 버스 안에서 뭐 블로그 포스팅하고 부모님 생글도 하고 그래서 나름 이제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뭐 그 이제 일 그렇게 많이 하면 안 힘드냐고 해도 좀 쉽게 지치지 않는 게 그런 루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책을 조금이라도 읽고 뭐 쓰려고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이 그래서 그런 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게 이제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둔감이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는 이제 학교 업무가 학교마다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와서 뭐 이 학교는 그런갑다 그냥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실에서만 투덜거리고 대부분 넘어갔는데 이제 학기 말에 방학 직전에 약간 성적 처리 때문에 엄청 열받아가지고 연구부장님이랑 그 평가계 선생님하고 이제 한테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일이 있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이게 아닌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해서 그 선생님도 거의 신규 그래서 되게 젊은 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었는데 그냥 뭐 이 학교는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갈등은 없고 쉽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알려줄 거는 알려줘야 된다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과정은 제가 이렇게 태클을 걸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하던 방식대로 마무리됐거든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수용해야겠다.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기 말이고 업무 스트레스가 서로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 이제 또 심하게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일 와닿았던 것 중에 이제 행복을 찾는 오면 방법 그래서 유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거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적어본다면 아까 이제 감사한 거 이용규 선생님이 적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건강하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이제 뭐 화목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 여유라는 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생활하기에 별 불편 없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속된 모임 선생님들한테 뭐 응원 지지받고 있고 지금 생따 모임도 그렇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다 제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일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되게 와닿아서 그 인스타에 바로 올렸던 게 이제 이건데 여기 헬퍼스 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친절이라고 나오는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제 플라톤이 했는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해주면서 오히려 이제 내 기분이 업되는 그런 걸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 이런 게 결국은 내 이제 정서적으로도 좋다라는 게 이제 이런 글에서도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 그래서 그랬다가 아니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내가 그 뭘 좀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걸 조금 더 잘 알면, 그다음에 오늘 서울에서 집회에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2시에서 3시까지인가? 그래서 뭐 대구에서 선생님들 많이 가고 전국에서 10,000명 이상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서 뭐 학교 안에서나 지역에서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고려학교나 시청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죠? 우리 위에 먼저 발표하신 두 분의 모범생 못지않은, 그죠? 또 다른 잠깐 만들었대는데, 네. 그래서 바로 또 그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민기 교수님한테 하나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고려학교가 써 있네요. 아마 누가 만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예, 하여간 저희 독서 모임에 이렇게 한번 오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일단 귀국해서 일정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셔서 그 8월 10일 이전에 이윤규 선생님 무슨 요일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또 물어보게 생겼네. 8월에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그때 홀수라 그랬나요? 짝수로 했나요?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홀수날씨입니다. 예, 홀수가 쉬는 날짜 예. 10일 이전에 하여간 날짜를 평일날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저희 그냥 가까이 있는 분 몇 분만 한번 같이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주인숙 선생님 발표를 마치고 시간을 보고 제가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 하든지 그걸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리하게 오늘 다 안 하겠습니다. 네, 주인숙 선생님. 저예요? 네네. 여기는 또 뭐야? 그거를 아예 슬라이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어제 밤새 일을 하고 그러네. 오늘 네. 주무셔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자고서 막 2시간 전에 저는 또 막 만들어 봤어요. 어쨌든 네.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그렇죠? 100%는 완성 안 했지만 한 80%는 했어요. 그래서 네네. 한 것만큼만 나눌게요.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다가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 네. 이민기 교수님 책을 반복되고 해왔던 연습했던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는데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몇 가지 이제 에서 그런 거가 있어서 잠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 질문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고 싶은가?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가? 당연히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변화와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생각 독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근데 제가 어쨌든 독서를 하기 전에는 절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남한테는 질문해도 나한테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는 거가 중요하구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알았어도, 진짜 나한테 질문하거나, 야, 주희수 너는 뭔데? 네가 누군데? 이런 거하고 한 번도 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질문은 언제나 답보다 중요하고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된다. 제가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았고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성장했던 거 아닌가 이번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글씨가 막 이상해졌네요.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이게 다운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기에서 어디죠? 캔바에서 했어요? 미리 캔버스에서 네, 했어요? 캔바에서 했어요. 캔바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래요? 예. 캔바는 또 스마트폰으로 하고 여기서는 또 이거는 관계없어요. 노트북이. 똑같아요. 컴퓨터에서 그래?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요거 공유 중지하고요. 네네. 예. 캔바 열어보세요. 그, 예. 공유하시고 캔바 열어보세요. 공유하시고. 화면 공유하시고 캔바 열어보세요. 화면을 공유하고 예. 캔바를 여기서 예, 제가 볼 수 여- 있게 캔바 하시는 거 열어야 볼 수 되잖아요. 있게. 예? 캔바 휴대폰에 캔바를 로그인 하는 거하고 똑같이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냥 캔바 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해갖고 여기서는 휴대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로그인이 왜 로그인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아니면 뭘로 하셨어요? 로그인을? 네이버로 구글 계정으로 하셨어요? 예, 그냥 구글 계정 누르면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게끔 화면 공유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잠시만요. 맞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잠깐만요. 네. 공유할게요. 오늘 화면 공유를 하고 예. 그리고 화- 화면 공유를 하고 캔바를 예, 화면 공유를 하고 캔바를 여시면 돼요. 인터넷 여시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된 건가요? 예,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누르세요. 이거요, 이거? 예. 그리고 밑에 프레젠테이션. 밑에 보라색.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예, 똑같아요. 예. 예. 이거 아까 나눈 예쁘게 거는 나오잖아, 넘어갈게요. 이렇게. 예. 예쁘게 나오잖아, 이렇게. 아,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어렵게 또 괜히 다운받았네. 이래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첫 번째는 제 긍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뭐,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너베커 교수님께서 개인 블로그 35,000명과 학생들에게 이제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또 수녀들을 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뭐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 조사했을 때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얘기를 나도 봤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거는 저는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에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내 태도를 바꿔야,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야 내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보면, 내가 평소에 많이 쓰는 긍정적인 단어를 나열해 본다면,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뭐, 굿모닝, 좋은 아침. 저도 이제 회사 가면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뭐, 굿모닝, 뭐,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로 아침을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네요. 최고예요. 대단합니다. 아름다워요. 칭찬합니다. 미수가 아름다워요. 잘했어요. 와우, 어머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나열해 봤고요. 어제 투두 리뷰에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집 현관문에 이런 메모를 항상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이든 아들이 출근할 때 어쨌든 좋은 문구를 보고 하루를 출근하라고 붙여놓고 가요. 본문의 리뷰 보면 다양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모두 공짜라는 그런 한 문장에서도 많은 느낌이 왔고요. 우리 집 현관문에 붙여 있는 메모는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하하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마일리치 엄마가 이렇게 써붙여갖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한 번씩 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데비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결이라는 이제 제목에서 이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뭐 다른 걸 빼고 질문을 보면 여기서는 페르시아 속담에 보면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명언이 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언에 대해서 써봤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극복했나 이 질문을 보고서는 며칠 전에 내가 고주파 결절 수술로 700만 원이라는 돈을 DB 손해보험에서 계속 어쨌든 거절받은 후에 지금 1년 동안 싸웠는데 요번에도 손해사정서를 썼는데도 패소했어요. 그래서 700만 원이 27만 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날은 진짜 속상했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인데, 어쨌든 이거는 끌안고 있으면은 뭐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 속상해 하자. 그리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치맥 한 잔으로, 이 속상함을 마무리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 명언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명언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감찰이라고 해갖고 자기 감찰 효과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체중계에 올라가서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자기 감찰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명언도 보면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 메리 제인 라이언이 하신 명언인데요. 진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록을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쉼도 갖는 것 같아요. 뛰어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보면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바꾸고 싶은 내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출 관리를 잘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냥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현금을 써야 관리가 되는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그냥 막 은행 돈도 내 돈처럼 막 쓰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는 생각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충동 구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출 관리를 나의 부채 자산이다라는 제목으로 수철과 밴드에 매달, 매주, 매일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눈에 보여서 관리하기가 좋고 내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내가 어떤 걸 또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 구매할 때는 하루를 생각해보고 사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구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잠자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고 싶었던 충동이 사라지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투두 리뷰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는 실천하는 거는 오늘 꼭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오늘 꼭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인가? 이 가격이라면 만족하는가? 내일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구매하기 전에 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니 많은 충동 구매가 줄어들었던 것 같고 지출도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대체 원리 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림자를 없애기는 어렵죠.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뒤를 돌아 빛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 퀘스천 보면은 내 마음 물잔 속 먹물은 무엇이고 먹물을 없애기 위해 부어야 할 맑은 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내 마음속의 먹물은 제가 성격이 어떻게 보면 두리둥실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런 성격이에요. 이게 무관심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사 직장 생활도 뭐 23년 하면서 싸운 사람이 없는 거가 내가 가끔 저하고 친한 동생이 언니는 좀 무관심할 때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심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싫으면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관심을 없애기 위해 부어야 할 맑은 물은 관심 갖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관심에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갖다 보면 약간 어쨌든 트러블도 생기긴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안 갖는 거 무관심보다는 갖는 거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 명언처럼 그림자가 싫다면 빛을 향해 돌아서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싫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가 대체 원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회사 동료가 하는 행동이 싫어서 무관심했던 것을 관심으로 돌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로 질문하면서 관심을 가지니 좀 안쓰러움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뭐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안쓰러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석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도 명언을 보면 인간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 견해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견해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가 많은 공감이 갔어요. 맞는 것 같아요. 모닝 퀘스천에서 보면 최근 겪은 안 좋았던 일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졸음운전해서 집 앞에서 사고를 냈는데 어쨌든 차도 조금 긁히기는 하고 뭐 저거 하긴 했지만 나도 별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가 생각이 나갖고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다라고 감사기들을 올렸던 것 생각났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쓰는 거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다프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는 성경에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려고 감사기도 항상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저는 믿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약이 된다. 여기서도 윌리엄 제임스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약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평정심을 유지할 나만의 방법을 만든다면, 저만의 방법은 항상 다 알다시피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늘을 향해 그냥 크게 소리내어 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웃어버리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죠. 버릴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직접 알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웃어버립니다.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면은 항상 오늘도 굿모닝으로 시작하고 엄마에게도 웃음약을 퀵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엄마가 건강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웃음약 복용이 보약입니다. 아하하. 7번째 신호, 역피해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한 신이 인간에게 선물할 때는 꼭 그 선물을 풀기 어려운 문제로 포장해서 준다. 이런 명언을 많이 들었긴 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겪은 고주파 갑상수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나한테 준 문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 볼 만한 지금의 고난은 무엇인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큰 것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선물할 때 꼭 그 선물을 풀기 어려운 문제로 포장해서 준다. 이렇게 문제를 어쨌든 저는 풀었잖아요. 풀었기 때문에 더 큰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나오네요. 기대.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로 자신이 상아로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변신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털링 리빙스턴도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라고 하네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나는 어떤 믿음과 기대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가라고 저는 어쨌든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제가 뭐 가진 거는 가장 큰 기대, 잘 된다는 그런 보장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도 취직 1년을 벌써 넘겼고요. 아들도 독서를 통해 성장하고 있고, 딸은 2 자녀를 키우면서 보험 설계사로 스마트 스토어 인플루언서로 멋지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잘못했네요.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그 얘기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에게 꿈이 있는 내가 우리 가정을 바꾼다라고 우리 아들 방에다 제가 써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한 응원글도 우리 아들 방문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우리 강보원 꿈 해갖고서 엄마가 응원한다라고 붙여놔갖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클립이었습니다. 네. 네. 웃음 클립.
하하하하. 네, 웃음 클립이었습니다. 네, 이게 중지. 네, 중지하고요. 네, 우리 어디든지 여기저기 클립을 웃음으로 클립을 꽂는 웃음 클립입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9시 53분이라 조혜숙 선생님 다음 주에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박수 치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들어와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잘 만들으셨네요. 그래, 애쓰셨네요. 예, 잘 그래서 봤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더 드리려고요.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기를 예,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 우리 그 가장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걸 보여드리려 했는데, 예, 네. 저도 다음 주에 새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심플하게 안 보여주시고요. 아, 예, 그 보여주는 건 제 틱톡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예, 예, 저는 조금 너무 심플할 뻔했는데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해야 돼요. 심플하게도 누군가는 쉽게 그럴까요? 가야지. 아, 이거 못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쌤 뭐 잠깐 10분 만에 이거를 다 만들었다는데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읽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10분 만에. 그쵸. 아니고 예, 사람이에요, 뭐예요, 기계예요, 왜 그래요? AI예요, 그러니까요. AI. AI 참말로 예,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일바로 해가지고 진짜 저도 좀 지금 저 PPT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참말로 뭐 아니 아니 아니에요. PPT 안 만들어도 아니 잘하셨어. 아니 저기 너무 잘 만들으셨어요. 이미혁 선생님, 우리 지금 많이 남았어요. 지금 아직. 예, 어머 37개에다가 숙제를 또 내주시려고.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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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라이언 법칙 같은 거 뭐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니요. 그냥 저는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줍시다. 예, 예. 그러니까 뭐 PPT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네, 누가 할지. 예, 뒤에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성덕 선생님 이제 잠깐 얼굴 좀 한번 배워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죠. 우리 네 분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그 각자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인숙 선생님도 그 700만 원 때문에 고민했던 이야기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뭐 어떻든 700만 원짜리가 쪼그라들어 갖고 25만 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툭툭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용기죠, 용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거를 얻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이민규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어머니 그 병문안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새치기 했던 뒤치기 했던 들어가서 그 만나 뵙고 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실행하니까 우리 이민기 교수님 좀 전에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예. "니네들 그 PPT만 만들어 놓지 말고 반드시 실행해내." 그 얘기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주인숙 선생님도 그거를 표현을 했고 우리 성경쌤도 우리 그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그걸 녹여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이윤기 선생님도 그 친구와 가족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 풀어내셨고 이미옥 선생님은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아주.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네. 예, 잘 풀어내셨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정성덕 선생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또 예리하시거든요, 우리. 아니 시한 거 뭐 놓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독서모에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반성 모드로 들어가면은 뭐 막 반성하지 반성한다고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나는 뭘 말을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들 반면에 연륜 있으시고 또 이렇게
책 읽는 다른 독서 모임하고는 조금 우리 여기 생따가 달라요. 다르고 또 깊이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항상 좀 죄송하긴 하는데 실은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맞아 책 왔다 가지 하고는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오후에 그 한 2시간 남을 것 같아서 가져갔어요. 해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오늘은 발표를 해야지 했는데 일이 막 생겨가지고 아까 급히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핑계 아닌 핑계는 이렇게 계속 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조금 많이 미안하고 실은 그래요. 걔도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도 예, 있고요. 어찌됐든지 또 오늘은 잘 제가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저도 잘 준비해서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정선 선생님,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음. 좀 그 뻔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어가지고 너희들 얘기를 들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제일 한번. 중요해. 음. 제일 예, 그러니까 중요해요. 우리 경청.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이제 제가 이야기할 부분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아니 웃기는 게 있는데 웃기는 거보다 웃기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대요. 근데 웃기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웃어주는 사람. 음. 그냥 실없이 웃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서 있잖아요. 감동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웃어주는 사람한테 더 정을 쏟고 더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조혜수 선생님, 예, 방금 우리 조혜수 선생님이 얼마나 밝게 웃었는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 제가 우리 예, 제가 잠깐 하면요. 이거 칭찬하고 이민규 교수님 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수영을 지금 제가 2번 갔는데요. 그러니까는 젊은 청년이 이제 같이 해요. 근데 웃기는 웃는데 이렇게 활짝 웃지를 않아요. 그냥 저한테 이제 제가 말을 시키니까 이제 칭찬을 하니까 웃기는 한데 좀 어설픈 웃음.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을 했어요. 네, 웃는 모습이 너무, 잠깐만요.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네, 예, 퇴청하셔야 될 분이 계셔서 예, 네네. 죄송합니다. 저희 조금 더 잠깐만요. 나누고 예,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영 선생님이 아, 회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 나가 보셔야 된다 해서 가시고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더니 금방 바로 원로 가버렸어요. 튀어나갔어요. 바로 가버렸어요. 슝. 예, 그래서 조혜 그 선생님 한 말씀 하고 예, 주일수 네, 선생님 바로 예, 칭찬을 하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은, 엊그저께는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그걸 이제 덧붙였어요. 웃는데 너무 활짝 웃어서 이제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웃는데도 너무 활짝 웃어서 너무 더 좋아요라고 오늘은 제가 덧붙여서 더 웃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화사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잘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을 만나면 칭찬을 한 가지를 찾아서 해요. 아우 좋네. 너무 멋있다. 막 인상이 좋다. 아우 옷이 막 진짜 오늘은 멋있다. 막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골라서 하는데 그 저도 저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우리 교수님 그러잖아요. 실행하라고 실행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하여간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독서 모임 요번 기수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이민규 교수님 한번 초청해서 이 이야기들 그래서
왔어요, 답이. 예, 저기 준익 선생님 거하고 보냈더니 오, 멋진 실천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이민기 교수님의 그 실천력은 그죠? 피드백은 진짜 빛의 속도예요. 광속도로다 이렇게. 바로바로 해외에 있어도 바로바로 오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낮 시간이라서 이제 조금 더 바쁘실 텐데도 답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게 저희가 독자 입장에서 또 읽고 바로 실천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멋지게 실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희 선생님 대문 좀 닫아 아니, 주시고요. 잠깐 예, 한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니요. 오늘 이제 새삼 더 느낀 게, 아니, 제가 이제 워낙 뻔뻔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따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들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계신 분들이 엄청 젊어지셨어요. 그래요? 네, 젊어지시게 보여서 비결이 무엇인지. 아까 계속해서 감탄을, 이기영 교수님도 엄청 젊어지신 거고, 10년 더 젊어져가지고. 이미호 선생님도 그러고, 우리 스마일 주희수 선생님도 그러고, 조희수 선생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놓쳐갖고, 근데, 이걸 말 안 하고 끝나면은, 난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눈이 보배십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우리 정성덕 선생님도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저는 뽀샵 한 거예요. 뽀샵을 했든 뭐 했든 간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다 그냥 10년 지금 아래로 저 보이시는데. 만 나이가 시작돼서 그런 건가? 그쵸, 그쵸. 원래 만 나이가 10년이 젊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네네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성품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그거 본인의 그 각자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독서를 하시면서도 글쓰기도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계속 긍정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가, 정말 제가 예, 막 점점 점수가, 나도 나 반성 모드 하기 싫은데. 우리는 어찌됐든가 많이 배우고 우리 있습니다. 정성덕 선생님이 뻔뻔스럽게 온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책 안 읽고도 엄청 오니까, 다른 데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우리도 안 읽고 와요. 우리도 아니, 그냥 안 읽고 오는데 읽은 척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정말로 생단어 애중간에서 안 빠지려고 오늘도 맞아, 생단어 해야 되고 막 달려와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다른 게 역시.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대문을 좀 닫을까요? 네. 네. 생따 대문 유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생따 대문 유머를 하나씩 적어야 되겠어요. 이제 나도 기록을 해야 되겠어. 기록을 안 했더니 그거 사라지는 것 좋네요. 같아. 예, 기록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목은 손을 잡아라입니다. 네, 어떤 손을 잡을지. 네, 손을 잡아. 우리가 물건을 잡으라고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죠. 어떤 손 주셨죠? 왼손과 오른손. 왼손을 먼저 하셨군요. 네, 오른손과 왼손 하려고 했더니 왼손. 글씨 오른- 2자, 3자. 네, 오른손, 왼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을 잡으라고 준 손이 있어요. 어떤 손일 것 같으니까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맞히실 것 같아요. 예, 메모하다가 놓쳤어요. 다시. 인간의 마음을 잡으라고 준 손.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정성덕 선생님은 이름에서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렵습니다. 다들 질문을 한 내가 잘못입니다. 네. 정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겸손과 공손입니다. 네. 우와. 우리 감사합니다. 정성덕 선생님 이름에 있는 겸손과 공손. 네, 이게 인간의 마음을 잡는데 겸손한 거는 저는 어쨌든 나를 낮추는 거고, 공손은 저는 남을 높이는 거죠. 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인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문을 닫는 이 손은 생따 회원들의 마음을 잡는 손이에요. 어떤 손일까요?
조혜수 선생님 어떤 손일까요? 그 질문을 했다고 또 어려워할까요? 생손, 어렵네요. 어렵죠? 생손. 생손. 아, 정답입니다. 생손. 네.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정답이에요. 저는 어디 강의를 가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만 하면 다 선물 줘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물 쓰겠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아, 네, 선물 쓰고요. 응. 예, 제가 그게 정답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오손도손입니다. 예. 예? 오손도손. 와. 오손도손 손잡고 웃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아이고, 오늘부터 또 장마가 또 다음 주에 온답니다. 하여간 우리 이윤규 선생님 자전거 타실 때 안전하시고요. 모두 안전하고 다 행복한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네,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아이고, 웃어봐라.